사업자 등록 주소가 있어야 여러분이 뭐 인증 같은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무실 활용도 하셔야 되고 주소 이전도 가능하다. 예, 그게 제가 드리는 1차 꿀팁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는데 12기까지는요. 출석이 20시간이었습니다. 주 20시간. 이게 만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게 미달이 나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30%예요. 예, 근데 지금 여러분이 벌써부터 눈치 싸움하고 저는 출석 30%만 맞춰야지 그러다가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추가 사업비가 지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중간 평가 때까지는 여러분이 출석을 좀 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이 이제 지방에 있는 창사를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주지가 그 지역이 아니시죠. 예, 저도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입교했지만 제 거주지는 대전이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당진에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거주지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천안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숙박도 했는데요. 아마 창사마다 좀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숙소를 제공해 주는 곳도 있다. 그리고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식당도 제공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대표님들이 뭐 1인 기업 많아도 5인 이하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게 좀 쉽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이 이제 대학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에 구내식당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각 청창사에 아마 구내식당도 있을 겁니다. 저희도 있었고 대전 청창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비용이면 여러분이 저렴하게 식사를 이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부분은요, 복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요, 말 끝에 사관학교가 들어있죠. 그래서 약간의 좀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바지라던가 슬리퍼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준입소형. 좀 차이가 있죠. 가장 차이가 주 4시간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입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하루 오시면 되고 4시간 보통 다 채우고 가십니다. 그러면 출석은 만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준입소가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혹시나 떨어질까봐 입소형을 했고 실제로 뭐 입소형이 조금은 경쟁률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입소의 가장 큰 단점은 별도의 사무실이 제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13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창사에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별도의 사무실도 보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차이가 없어요. 준입소, 입소. 출석 시간이 준입소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무실이 제공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되게 좀 중요한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모르고 청창사 여러분 입교를 하시게 되면 아마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창업을 하거나 사업화 자금을 받기 때문에 관리를 받습니다. 최대 5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협약 종료 후 최소 1년간은 창업기업 유지가 필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입교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 및 또는 법인 전환 하시게 되면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개인 사업자로 청년 창업사관학교 입교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법인 전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 청창사에 보고도 드렸고 중진공에도 아마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출석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되게 여유롭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리 출석 무조건 안 되고요. 그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되게 엄격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하면 정말 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되면 사업비 카드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보통은 이걸로 활동비 사용하시거나 뭐 소액은 이제 카드로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까지는 우리은행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뭐 서류 내라는 것도 좀 많고 우리은행도 가야 되고 해서 조금 귀찮긴 한데
가능하면 좀 빨리 발급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카드 사용 한도가 좀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뭐 10만 원인 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사업비를 쓰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카드 한도는 작아요. 근데 이게 특별한다고 해서 저희 눈에 안 보이는 한도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약 30%가 카드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정부 지원금을 6천만 원 그리고 여러분 현금 조성금 포함해서 뭐 7천만 원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한도라고 보시면 돼서 뭐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청창사 활동비 저희 같은 경우는 출석할 때마다 하루에 3만 원씩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창사마다 좀 다를 텐데 보통은 사업비라던가 뭐 카드로 가능한 뭐 여러분이 사업하시면서 필요한 그런 항목들이 비용 처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조금 당황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제가 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결 하시게 되면 각 창사에서 사업비 사용 매뉴얼을 드릴 거거든요. 그 매뉴얼을 보시고 그 중에서 사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쓰셔도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헷갈립니다. 예. 하루 4시간 근무라고 해서 저는 저는 이제 거주지가 대전에 있었고 제가 이제 겸임 교수 생활을 하면서 사업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주말에 가려고 했어요. 정창사를요. 왜냐면 20시간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8시간 공무원이 8시간 이제 하니까 8시간 8시간 해서 주말에 토일 8시간 채우고 그 다음에 하루만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입교하고 나니까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 여러분 출석 주말 인정 안 됩니다. 예. 평일에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하루에 여러분이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출석이 인정되고요. 하루 최대 8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소형 같은 경우는요 4시간 이상 근무를 하셔서 뭐 8시간, 8시간, 5시간 하셔도 되고 8시간, 8시간, 4시간이겠네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중진공 그 직영 같은 경우는요 4시간을 근무하면 활동비 3만 원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천안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4시간씩 보통 오셔서 사업비 그 활동비를 다 받아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소형이냐 준입소형이냐 따라서 출석 시간 인정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업비 매뉴얼을 보고도 좀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서 그 여러분이 청창사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이제 여러분이 가입도 하고 여러분 출석이 몇 시간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활동비가 얼마큼 인정이 됐는지 나오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출석 같은 경우 준입소는 되게 심플합니다. 4시간 이상 해봐야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2시간씩 2번을 오셔도 돼요. 그래서 보통은 2시간씩 오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하루 오셔서 그냥 4시간 채우고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2시간씩 와야 된다 그러면 하루 2시간 이상은 와야 근무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1시간 50분 오면 근무 인정 안 돼요. 그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중간평가 때 이제 사업비가 지급이 되는데 추가 사업비요. 보통 출석이 10%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평가 때까지는요. 여러분이 출석 100%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 다른 친구들도 다 알거든요. 여러분이 입교하기 전에는 경쟁자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근데 입교하고 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중간평가 전까지는 되게 화목하고 와 우리 친구고 막 우애를 다져요. 근데 중간평가 들어가기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서로 경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평가 지나고 사업비가 이제 누구는 우수 받아서 막 돈 많이 받고 누구는 보통 받아 못 받고 그러면 약간의 이상한 분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출석 100%는요 그냥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경영 활동비라고 해서요 하루 4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경영 활동비 한도가 생깁니다. 근데 민간 창사는 좀 다르더라고요. 민간 창사는 각 창사마다 이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따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공식으로 직영 창사인 그 창사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4시간 이상 근무하면 경영 활동비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여러분이 경영 활동비, 뭐 보통은 뭐 식비라던가, 그 다음에 식비라는 건 개인 식비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뭐 파트너를 만났거나 그때는 인정이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이런 경영 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써야 돼요. 그리고 뭐 출장비라던가 이런 거 할 때는 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지출해야지 이게 그 후불로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창업 활동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매달 진행을 할 때마다 활동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진행되는 게 많이 없는데 활동 보고서 어떻게 쓸까요? 근데 매달 쓰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레스가 체크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겠지만 여러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매달 이 청년창업상학교 관해서 OT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달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어려움 마시고 저희 청년창업상학교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는 친구들 다를 겁니다. 근데 갑자기 많이 들어오시네요. 예, 어디 소문이 났는지 순간 뭐 200분 넘게 들어왔는데 지금도 180분 넘게 들어와 계십니다. 자, 청년창업사관학교는요 중간평가가 꽃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추가 사업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액수가 결코 적지 않아요. 예. 이게 매년 다른데요. 저희 때 같은 경우는 대략 약 1,000만 원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된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저희가 많이 받은 친구는 뭐 진짜 꽤 큰 금액을 받고 들어올 텐데 또 추가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 평가를 우수 또는 양호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반기에 여러분 뭐 인건비라던가 추가 사업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사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평가 때까지는 아마 그 평가 항목이 있을 거예요. 공개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정말 저희 충청 청년 스타트업 협동조합을 아는 분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저희도 많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평가를 이제 끝나고 나서는 마지막 이제 최종 평가를 성공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은 아쉬워요.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자료를 PT 한번 하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중간 평가 이후에는 조금은 여러분이 느슨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전략적으로 중간 평가 때까지 출석이라던가 청창사의 이런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실적을 잘 채우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교육을 말씀드릴게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말 그대로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청창사 입교 전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사업자를 등록한 기준으로 1년 미만이다.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 전환을 청창사 입교를 하고 나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 100학점이나 들어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을 1년이 지났다 그런 경우는 80학점만 들으면 돼요. 근데 뭐 이 사실 교육 이수 처음에 저도 100학점 얘기할 때는 되게 많이 걱정했거든요. 이거 들을 수 있을까? 근데 대부분 그 교육 같은 경우는요 각 창사에서 여러분이 100%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휴넷이 청창사 이제 인터넷 강의를 여러분이 이제 수강 신청 뭐 옛날에 그 싸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버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들을 수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은 뭐 누구나 다 100% 채울 수 있어서 여러분이 중간평가 전까지 다 채우시면 만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무조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시 스타트업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각 창사마다 좀 다르고 민간과 중진공이 운영하는 직영 창사가 좀 다른데 보통은 이제 분과별로 나눕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IT, 뭐 식품, 뭐 그 외에 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제조, IT, 뭐
바이오, 식품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분과별로 각 교수님께 항상 코치 받아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업종별 맞춤형으로 외부 전문가 이런 초청 교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도움 되게 많이 받았고요.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청창사를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초기에 사업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IR 많이 관심 많으시죠? 이미 뭐 투자받은 분도 계실 거고요. 스타트업에 꽂힌, 이제 뭐 시드 투자부터 뭐 시리즈 A, B, C 뭐 관심 많을 텐데요. 청창사도 자체 IR 데모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많은 청창사 동기들이 좀 했고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입교했을 때는 이 스타트업에 대한 그런 희망도 있고 진짜 입교해서 투자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감히 뭐 도전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이제 준비된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IR에 청창사에서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꼭 한번 참석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동문회 멘토워킹 들어가 보니까 벌써 이제 13기 중에 가입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협약하시면 이렇게 청창사 홈페이지에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멘토단 그리고 코너에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둘 다 하셔도 되고 따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이제 충청청년 스타트업 협동조합 뭐 가입에 대해서 뭐 문의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뭐 청창사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정부 지원을 받은 초기 창업 패키지인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중심 대학 청창사 거기에 입교하셨거나 아니면 거기 사업을 받고 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단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부 지원금이 끊기는 1년차 이후에도 생존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기 때문에 저희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공식 동문회는 아니다. 저희는 연합동문회입니다. 연합동문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가입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보다는 멘토워킹이나 코네를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여러분이 청창사 입교생활 잘 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좀 미리 알면 좋은 게 청년창업사관학교 여러분이 입교하시고 지원금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 5년간 창업활동 실태를 중진공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초였나요? 작년 매출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렸고요. 그리고 졸업 후 1년간 창업 유지 필수고 안 하면 지원금 회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이 충청청년 스타트업 협동조합이라는 별도의 단체를 만들었던 것도 글쎄요, 저희가 정부 지원이 끝나고 나서 도약 패키지인 3년 이후까지 아마 그 보릿고개를 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청창사 졸업생들의 폐업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개선하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12기부터는 청창사 2년 2번 못합니다. 저희가 13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원래는 13기 들어오시면 14기죠. 할 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렇게 정부 지원금이 점점 줄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기업을 위한 청창사 졸업생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 사업도 있거든요. 되게 좋은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넥스트 유니콘이라고 해가지고요. 청창사 졸업생만 지원돼요. 이게 이제 올해도 할 줄은 모르겠어요. 보시면 22년 입교생은 안 되고요. 졸업생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 1기, 11기 또 글로벌도 있거든요. 이 졸업 기업만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밑에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최대 10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쓰면 돼요. 근데 세계사 선발해서 강원에 여러분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뭐 또는 공장을 이전하면 이게 5호 조건이기 때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선배 중에 되신 분 계세요. 너무 부럽습니다.
지원금 최대 10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예. 그래서 청창사 졸업하고 여러분이 정말 실적도 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925명 되는데 그 중에 3명이니까 뭐 확률은 아니죠. 졸업생 전체네요. 예, 뭐 한 10,000개 기업 중에 한 3개 기업 뽑으니까 뭐 근데 다 지원하진 않겠죠. 예. 그래서 뭐 경쟁률은 어마어마할 텐데 야, 지원금 10억 예, 처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있으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청년 창업상한학교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초기 창업 패키지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시제품 제작하는데 예산을 많이 사용하시죠. 안산 본교에 디자인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MVP 만드신 분도 있고 또는 여기서 조금 더 구체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 텐데 안산에는 이런 그 뭐 3D 프린팅부터 여러분이 기본적인 시제품 뭐 디자인 패키징이라던가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용하실 분은 이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예, 유튜브 라이브 저희도 하고 있지만 예, 라방이 대세죠. 그리고 이제 제품 촬영도 필요하실 텐데 방송 스튜디오가 지금 구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미 뭐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도 스타트업 파크 등 뭐 3D 프린팅 시설이나 방송 장비 또는 회실은 다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안산까지 가기 힘드셔도 지자체에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청년 창업상한학교 입교하셨으니까 입교하실 거니까 아마 지금은 되게 기분이 좋으실 텐데 생각보다 예, 사업비가 참 받기도 어려웠는데요. 쓰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구매 계약 승인도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 지급 요청, 뭐 사업비 집행, 뭐 사후 증빙까지 사업비 한번 쓰다가 정말 예,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서 이거를 한 번에 설명하기는 쉽지 않고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청창사 지금 OT를 저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마 3월 말에서 4월 초에 각 창사에서 OT를 할 텐데 그때 한번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고요. 저희가 아마 4월에는 한번 청창사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좀 쉽게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쓱 이해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프로세스 한번 좀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청년창업상한학교 일단 입교하고 나서 이제 사업비 지급 프로세스 좀 말씀드리면 크게는 예, 청창사가 구매계약 승인이라는 게 보통 있어요. 예, 구매계약 승인이라는 거는 사전에 여러분이 이렇게 사업비를 쓰겠다 검토를 받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당연히 예,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검토를 받고 교수님이 오케이 안 해주시면 그 위로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매계약 승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1,000만 원까지는 구매계약 승인이 없어도 돼요. 근데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예, 요게 큰 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이 이제 시제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T 쪽이었기 때문에 저희 그 플랫폼, 앱 개발하고 저희 플랫폼 개발하는데 사업비를 좀 많이 썼는데, 당연히 1,0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구매계약 승인을 했고요. 교수님께 반려 많이 당하고 수정해서 예, 통과되고 나서 이제 사업비 지급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조금 궁금하셨던 게 아마 그러면 사업비가 개인 회사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텐데 이론도 안 들어옵니다. 저희 사업비가 제 통장을 거치지 않고 업체에 지급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제 통장에는 안 들어오고 사업비가 승인 받으면 직접 업체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청년창업상한학교 여러분이 이제 핵심인 사업비 사용 같은 경우는요, 구매계약 승인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구매계약 승인 같은 게 여기 있는 내용이 있고요. 요거는 양식이 따로 있어서 청창사 입교하시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구매계약 세부내역서, 위탁개발계획서, 견적서, 비교견적, 사업적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잘 이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OT고
여러분이 청창사 입교도 아직은 어색하신데 사업비 사용까지 얘기하면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제가 중요한 부분인데 넘어갈 테니까 이 강의가 끝나고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저희가 계속 공개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비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되면 여러분 입교하시고 나면 각 창사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그때 하시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충청 청년 스타트 협동조합으로 예,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안에서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청창사 이제 사업비 예,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비가 지급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청을 하면 이제 오케이가 되면 먼저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걸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견적서라는 게 들어갑니다. 견적서라는 거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IT 플랫폼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한 군데만 하면 안 되고요. 최소 세 군데 이상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곳을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 계약은 진행하는 업체보다 무조건 견적이 높아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곳이 최저야 됩니다. 이 셋 중에서. 자, 그리고 이제 사업비 카드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보통 이제 활동비, 그리고 이제 뭐 교통비라던가 아니면 출장비, 뭐 그런 것들을 카드로 쓰실 텐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주류는 안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업체 미팅 많이 하실 텐데, 식비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주류는 안 돼요. 제가 그거 몰라가지고, 진짜, 예, 힘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류는 사업비로 결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팁이니까 잘 받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계좌이체 세금 계산서 마찬가지고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요 부가세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1,100만 원을 결제하셨잖아요. 그러면 부가세가 10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자부담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 되게 헷갈렸거든요. 근데 견적은 부가세 포함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오늘 제가 다 설명드려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어려워서 오늘은 이런 게 있고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4월에 입교하고 나서 아마 사업비 카드 쓰실 텐데 절대 주류 결제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사업비 청구 뭐 4월부터 하시는 분이 계신데 부가세는 지원 안 되니까 그거는 자부담이다. 그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위탁 개발 계약서 여러분이 이제 올릴 때 업체 등록이란 걸 해야 돼요. 제가 이거 몰라가지고 되게 고민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업비가 쓰는 게 왜 어렵냐면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나름의 규정이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업체를 할 수가 없어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등록된 위탁 업체만 계약이 가능해요. 그러면 교수님, 여기 등록 안 된 업체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 회사에 여러 가지 서류를 다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아마 하면 할수록 느끼겠지만 결코 이 사업비 쓰는 게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정도만 알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 여러분 주요 사업비 항목을 좀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게 이제 인건비 부분이죠. 여러분이 인건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청창사 입교 후에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고 여기 있는 4대 보험, 그 다음에 월별 급여, 경력 증명,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있어야만 급여가 지급되고요. 급여 같은 경우는 대졸 이하냐, 대졸이냐, 석사졸이냐, 박사졸이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잘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직원을 뽑으시고 사업비로 이 급여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경우 볼륨 혹시 좀 키울 수 있나요? 소리? 자, 교육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서 활용을 할 텐데, 교육비 같은 경우 뭐 어렵지 않아요. 뭐 청창사 홈페이지에서 이제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수료증.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세미나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제 수료증 내고 뭐 쉽게 학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도 지급되니까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점도 인정됩니다. 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게 뭐 이제 기자재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기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사업 계획서, 특히 이제 업종에 해당되는 거 위주로 아마 구매가 되실 텐데, 그거는 교수님하고 교수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컴퓨터라던가 통신기기를 사시려면 그것도 당연히 이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스티커 붙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부 지원으로 산 그 기자재이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시험 생산이라든가 금형비 이런 것도 당연히 견적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재권, 지식재산권, 뭐 특허나 상표권 출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이제 비목하고 세목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보시면 외주 용역비, 이제 기계장치, 뭐 인건비, 지급 수수료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외주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이 외주 개발 또는 뭐 OEM으로 이제 뭐 식품이라던가 시제품 개발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계정이죠. 그래서 외주 용역비 아마 많이 쓰실 것 같고, 이제 기계 장치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가 필요하신 분은 이제 전산 장비와 통신기기 항목으로 쓰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 하시는 분들 또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 기계를 사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기계 장치 항목을 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을 신규 채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급 수수료 항목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이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복잡하죠. 여러분 지금 막 머리가 아프신지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가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오늘은 이해되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어차피 1년간 여러분 계속 케어해 드릴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차차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창사 입교하면 뭐 내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비 관련된 그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업비 서류는 직접 만드시는 게 아니고 청창사에서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다 드립니다. 각 창사에서. 그래서 앞으로 직접 하시면 되고요. 그 사업비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시면 되고, 그래도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스타트업 진행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특허 내는 건데요. 저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하고 나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특허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저도 대기업 생활을 하고 나와서 창업을 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과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는 교수이기 때문에 특허라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좋은 변리사님 소개받고 진행을 하면서 저도 지금 특허 출원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변리사가 있으면 이용하시면 되는데, 특허를 내본 적이 없거나 각 지역 창사나 여러분 아는 분을 통해서 특허 내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충청 청년 스타트업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제휴된 파인특허 법률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을 통해서 여러분의 특허 내는 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충청 청년 스타트업에서 또 만든 스타트업 필수 패키지로 스타트업 PR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저희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신문기사를 보고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휴된 그 언론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미디어 포털에 노출이 되는 그런 언론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뭐 마케팅 광고 많이 진행하시겠지만 PR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 기업을 직접적으로 언론사 취재를 통해서 신문기사로 노출되는 게 가장 그 기본적인 PR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을 미디어에 노출이 돼서 여러분 서비스라던가 기업 홍보를 통해서 여러분 투자도 당연히 연결이 될 거고요. 제품 판매도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PR이 그동안 좀 어려우셨던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쉽게 설명드리고요. 여러분이 언론에 노출될 수 있게 저희가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고요. 저는 이성준 교수고요. 저는 현재 한남대학교 IT경영학과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고, 저는 마케팅 교수입니다. 그리고 청창사 12기 졸업생이고, 대전, 세종, 그 다음에 충남 지역에서 이렇게 평가위원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의 주셔도 되고, 저희 그 충청 청년 스타트업 협동조합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초기 창업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Q&A 시간인데요. 혹시 뭐 지금 보니까 좀 말이 끊겨서 좀 여러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질문이 없다면 사전에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받은 게 있어요. 저희 쪽으로 좀 연락을 주신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팅창으로 궁금하신 거 좀 올려주시면 됩니다. 읽을 수 있어요? 인건비 처리요? 예, 인건비 처리. 잠시만요. 예, 쿠키님, 예, 아마 직원 채용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의 직원들은 일단 인건비 지급이 안 됩니다. 예, 신규 채용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출 서류가 필요한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각 창사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원칙은 4대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4대 보험에 필수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자격증실 확인서도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 또 이제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하려는 직원이 대졸 이하냐, 뭐 고졸, 그다음에 대학 수료까지는 대졸 이하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19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졸이냐, 그다음에 석사냐, 박사냐 따라서 박사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좀 넘게 여러분이 인건비를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교하시면 사업 매뉴얼에 좀 자세히 나오는데요. 인건비는 중요하게 여러분이 그 사용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신규 채용만 여러분 인건비가 지급 가능하다. 그거를 오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게 이제 실제 대표님이 사업 진행하실 때 어디에 지원금 사용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다이어트 식품을 추천해주는 그 플랫폼 쪽이고요. 그래서 저는 IT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사용 영역에서 네, 외주 용역비 쪽에 많이 사용했어요. 이제 금액 같은 경우도 여기다 거의 80%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대표님 혹시 알렉스 킴 대표님 같은 경우 혹시 업종이 어떻게 되시나요? 뭐 제조신가요? 아니면 IT신가요? 업종 따라 좀 많이 다른데요.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업비를 너무 처음부터 아끼다가 잘못하면 다 못 쓸 수가 있거든요. 저도 진짜 아껴 쓰다가 어 이게 저희가 프론트 엔드랑 백엔드 개발자를 사실은 따로 구하려고 하다가 프론트 엔드 개발자가 백엔드까지 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를 한 2천만 원 정도 절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건비가 오히려 남아가지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좀 남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뭐 이렇게 비용을 좀 쓰게 됐거든요. IT세요? 그러면 저랑 좀 비슷하시겠네요. 아마 외주 용역에서
이제 외주 개발이죠. 업체랑 이제 계약을 해서 비용 쓰는 게 좀 많이 있으실 텐데 초반에는 되게 좀 보수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는 이 11월까지 기간이 되게 짧아요. 예, 그래서 사업비를 가능하면 좀 상반기에 여러분이 중간평가 전까지 좀 다 사용하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렇게 한 대표님들은 오히려 그 사업비 사용이 중간평가에 또 점수가 들어가요. 그걸 얼마나 많이 사용했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11월 30일까지 여러분이 월에 계획을 세워서 해봐야 되게 바빠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그래서 다 못 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 평가에도 저도 몰랐는데 사업비 사용이 평가에 들어가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꼭 중간 평가까지 다 쓰시는 게 여러분이 중간 평가 통해서 그 다 쓰시고 추가 지원금 받는 게 진짜 개꿀이죠.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또 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 버퍼링이 좀 있는 거는 저희가 앞으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아쉬운데 이게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미진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킴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요. 사업계획서 상에 적었던 내용과 사업비 사용 내역 수정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되게 좀 예리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그걸 봐야 됩니다. 예, 왜냐면 어, 사업비 사용 이게 처음에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쓴 걸 갖고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 피보팅을 한다고 했을 때 승인이 되면 괜찮은데요. 너무 다르거나 이게 예를 들어서 좀 차이가 있다 그럴 때는요. 불허할 수 있어요. 불허. 청창사에서. 예, 그렇다 보니까 알렉스 킴님이 가능하면 사업계획서 안에 처음에 승인받은 내용 안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좀 많이 변한다 그랬을 때는 담당 교수님과 좀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 오케이 됐을 때만 사업비 사용 내역이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또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뭐 거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사전 질문 주셨던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또 질문 주셨던 게 뭐냐면 청년창업사관학교랑 다른 지원 사업을 중복으로 합격하신 분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주시더라고요. 뭐 보니까 또 저희 학교 후배시고 또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오늘 그 강의 들으신 분 중에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청년창업사관학교랑 만약에 타 지원 사업하고 만약에 고민이 되신다면 사실은 저는 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지원금은 보통은 뭐 비슷하잖아요.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창사나 평균적으로 한 6천만 원 정도에서 뭐 많게는 한 7천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이 이제 짜여진 그 스케줄대로 가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스케줄을 만드냐 차이인데 청창사는 교육 프로그램이 좀 탄탄합니다. 그리고 일정이 좀 빡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약간의 나의 그 사업비 쓰고 청창사 활동하는 거를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기 좀 힘들다 그런 분은 청창사 추천드려요. 예. 왜냐면 예창이나 뭐 창중대나 초기 창업 패키지는 그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물론 스케줄 있긴 한데 담당 교수님 계시긴 해도 청창사처럼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떻게 보면 누가 컨트롤하는 게 좋다 그런 분은 청창사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성격적인 부분이나 여러분 사업적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사업이 네트워킹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청창사 추천드립니다. 저도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좋은 대표님 만났고 거기서 만난 분들하고
충청 청년 스타터 협동조합을 또 만들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네트워킹이 필요하신 분은 청창사가 필요하고요.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R&D 쪽이다. 그리고 나는 성격이 내향적이고 뭐 누구랑 같이 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청창사가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직은 여러분이 좀 청창사에 입교한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궁금한 점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아마 생각보다 좀 빡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보다 질문해 주시는 분은 많지 않았는데 괜찮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매달 청창사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또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김도윤 이사장님이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설명에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좀 내용이 좀 많긴 했는데 아마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끊긴 내용들 때문에 여러분께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중간에 조금 어느 정도 내용 저희가 이제 녹화를 지금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녹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리가 조금 끊기더라도 다음에는 저희가 유선으로 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저희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충청청년 스타트업 협동조합 김도윤 사장이었고요. 저희가 다음 라이브 보기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 네.